아니 아까 그런데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장혜찬 형님한테 칼을 갈고 오신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인재개발원 그거 장에 이제 김채환이라고 네. 김채환 선생님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저기 김채환의 시사이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냐면 그 서울 사이버대학 뭐 교수 전임 교수였고 그리고 영어 일타 강사 그러니까 그러세요? 네, 되게 유명한 토플 책도 쓰시고 그리고 법률 신문 만들었고 발행인 그러니까 다채로운 경력을 가져서 인재를 개발하는 데는 거의 특화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가지고 극우 유튜버라고 폄하하면서 심지어 그게 이재명까지 나서서 뭐 극우 유튜버 뭐 그만 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게 되게 어이가 없어서 이제 뭐 뭔가 이제 좀 장문에 뭔가를 좀 쓰려고 쓰고 있었는데, 근데 장최고가 이제 그걸 이제 변호하신다고 한 말이 뭐냐면 공직자가 그 전에 공직 임명되기 전에 한 말을 가지고 욕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는 별로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공직자 예를 들면 뭐 이래경 같은 사람도 뭐 이게 오늘 방송에서 민주당이 나 비판한 거랑 똑같은 논리야. 제가 듣고 반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그 말이 저는 그 사람이 한 말이 자유민주주의 이거에 이게 맞느냐 아니냐. 저는 이 잣대가 되게 중요하고 거기 맞으면 뭐 그 전에 말한 거 뭐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이 김채환 선생님이 한 말을 있잖아. 그 말들 다 봐도 죽음의 구판을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이게 죽음의 구판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좌파들이 이 죽음을 이용해서 죽음의 구판을 벌이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고 어찌해야 될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왜 나쁜 말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뭐 그리고 죽음으로 내몰고 그리고 죽고 나니까 이제 성전을 쌓은 거 이것도 맞잖아. 근데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게 왜 이게 극우 유튜버가 돼야 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 극우 유튜버라고 했던 근거가 지금 교수님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인가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세월호 그러니까 코로나 당시에 뭐 이제 군인들 가지고 이제 뭐 생체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저는 이제 여기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장경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경태가 백신을 들여올 때 뭐라 했냐면 우리 정부가 그때 백신을 못 구하는 현실을 그냥 변명하려고 이 백신 추적 물질을 들여오려는 거는 우리 국민을 마루타로 삼는 731 부대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게 바로 장경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국토개발원장을 인재개발원장을 못할 정도면 국회의원 사퇴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국회의원이 훨씬 파워 있는 직이잖아. 민주당에 비하면 좀 할 말을 했다 뭐 약간 이렇게 저도 그 이야기는 해요. 자꾸 같은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극우 유튜버 프레임을 씌우니까 자기들은 삼류 저질 음모론 유튜브 김어준 찾아가서 굽신굽신거리고 이해찬이 언론 믿지 마라 유튜브 봐라 이러고 있는 판국의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막말도 민주당 정치인과 최고위원들이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왜 공직자 되기 전후가 달라야 된다고 말했냐면 사적인 개인일 때는 자유롭게 정치적 발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래경 같은 경우는 그 정치적 발언이 천안함 유족과 장병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는 형태의 발언이었죠. 근데 이 김채환 국가인재교육개발원장 같은 경우는 다소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해요. 근데 이런 표현은 공무원일 때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적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정치적 발언할 때 이게 누군가의 어떤 인신공격을 하거나 뭔가 특정 사람들이나 피해자들을 막 가슴 아프게 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 비판을 되게 강도 높게 한 수준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적 발언이라 해도 이래경과는 좀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가 되고 나서는 교육원장으로서는 보다 신중하게 그런 유튜브로서 정치적 견해 밝히는 것과는 다르게 본인의 전공인 이 교육 부분을 살려서 공무원들 잘 교육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고 이게 이제 기사가 많이 나가서 또 진보가 공격도 하고 변호도 되고 있는데 서민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는 거죠. 근데 얘기 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지금 되고 난 뒤에는 딱히 뭐 발언이 논란이 된 건 없죠. 예, 그렇죠. 그동안 이제 막 됐으니까. 유튜브도 그동안 안 하시고 그동안 이제 그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뭐냐면 내가 이거보다 어떻게 더 커버를 잘 쳐. 맞아. 그러니까 지금 근데 왜 나한테 뭐라? 아니 장채거나 전화 그 전에 했던 말들이 이렇게 뭐 임명이 결격 사유가 될 정도로 그런 발언이 아니라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데 왜 싸움 붙이는 거야? 교수님이 먼저 걸었잖아요. 제목만 봤어. 미안해. 근데 참고로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는 뻑하면 극우 유튜버라고 그래요. 쟤네들은 더 탐사같이 이렇게 미행과 그 불법 침입, 주거 침입까지 하는 그런 더 탐사 이런 데는 극좌 유튜버라고 안 그래.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 김의겸은 그런 놈들하고 협업을 해, 협업을. 그렇죠. 이러는 와중에 얘네들이 무슨 극우 유튜버랑 놀지 말자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댓글로 네. 솔직히 장례찬 최고 혼자 하드 캐리하는 느낌 뭐 이런 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누구야? 여러분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아니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가지고도 극우 유튜버가 할 법한 발언이다. 극우 유튜버 그만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그 윤모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 조국 수사를 한 게 쿠데타다. 뭐 이런 네.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진짜, 하던데. 진짜 유치하죠. 야, 네. 그건 좀 보면은 그 교수님 지금 얘기하시고 이제 장해찬 최고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극좌라고 불려도 네. 충분히 부를 만한 그런 사람들과 협업해왔던 인간들이 너무나 좀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네. 있잖아요. 지금 후쿠시마 이거는 후쿠시마를 과학에 근거해서 IAEA 결정을 기다리자는 우리 정부더러 일본 정부라고 말하는 거는 괜찮고 아니 그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부르르 떨 일이다 그러면 서로 말 조심하자고 하든지 우리도 잘못했다라고 하든지 그게 아니고 맨날 우리만 뭐 왜 우리 보수는 조금만 뭐 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을 욕하면 우리는 무조건 극우가 되는 거예요. 성재준 대표도 극우 유튜버란 말 많이 들었죠. 오늘 제가 예시로 많이 나오네요. 아니 진짜. 아니 나도 내가 이제 약간 아 여기 둘 한분 계시는데 아니 내가 왜 자꾸 선동 당하던 이제 네네. 좌파 시절에 네네. 이제 그 들어본 지 얼마 안 돼서 성재준 만나고 나서 네. 이제 보고 극우 유튜버인 줄 알고 내가 약간 선을 그었었잖아 그때는. 아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네. 방송에서 극우 유튜버 나왔잖아요. 그렇고 레카라고도 내가 했고 막 그래. 그때 그 JTBC 그 손석희 그러니까 그 좌파 사장이 방송에서. 했었을 때 그때 엄청 비판을 많이 했죠. 극우 그러니까. 유튜버라면서. 아유 뭘 극우야 이렇게 네. 따뜻하고 정말 성실하게 사는 극우가 어딨어.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손석희 사장이 앵커 시절에 네. 그 JTBC 뉴스룸 했었을 네. 때 뉴스룸 발음이 좀 어렵네요. 뉴스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뭐 어쨌거나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촛불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지나친 면이 있다. 너무 네. 좀 사법권이나 이런 거를 좀 초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망언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5.18에 대해서도 그때 이제 한창 처벌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됐을 당시에 네. 아니 역사적인 어떤 자유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재단을 하고 처벌할 수가 있냐라고 했다고 5.18 망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로 이제 또 방송이 된 적이 있었죠. 근데 진짜 이제 편파적이다, 이 정말. 막말이나 망언에 대한 기준이요. 네. 보수 우파한테는 말도 안 되게 엄격하고요. 네. 민주당은 아까 우리 서민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경태가 이때까지 막말한 거 모으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은퇴를 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에서 못 살게 해야 됩니다. 네네네. 뭐 마루타가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한테 그쵸. 성적 학대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근데 징계 안 돼요. 음. 뭐 뉴스에서도 한번 찔끔 다루고 말아요. 음. 뭐 윤리위 가지도 않아. 아니 민주당에서는 대체 무슨 짓을 해야 윤리위를 가야 돼? 그러니까. 뭐 강력 범죄 정도는 저질러야 윤리위 갈까 말까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렇죠. 보수 우파가 이 진보 언론으로부터 진보 시민사회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 아. 우리는 뭐만 하면 거기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따지기도 전에 화들짝 놀라서 그렇죠. 망언이다 막말이다. 물론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발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또 공직자나 이 주요 당직자 같은 경우는 언행이 신중해야죠. 하지만 뭐만 하면 전부 다 말도 못 꺼내게 네.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 이제 발언의 자유까지도 막 못을 박아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지들은 음. 천안함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막말들을 하는가 심지어 국민들에 대해서도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권치승 같은 경우는 아예 사과 한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도 천안함에 대해서 뭐 낯짝 얘기하면서 이렇게 폄하하고도 대변인 자리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석 대변인조차 사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뭐 집회 나가서 태극기 들면 태극기 부대가 되는 거고 쟤네는 태극기 들면 애국자가 돼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까? 안녕하세요. 유튜버 서민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정치쇼 뉴스라다무스를 치타처럼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